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집단 취락지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집단 취락지구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설악산이라든지 뭐 서울에서의 뭐 북한산, 도봉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의 뭐 팔공산인가요? 팔공산한 형태에서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원으로 돼 있죠. 자연공원, 뭐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과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공원 계곡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무단으로 지금 뭐 침범해 가면서 환경 침해해 가면서 영업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싹 철거를 했던 거죠. 철거를 하고 어떠면 산 입구에다가 하나의 마을을 형성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산과 밀집지역 만들어줬죠. 바로 거기가 집단 취락지구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해서 형성되는 걸 집단 취락지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데가 이제 지정되는 게 자연 취락, 집단 취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네요. 그 밑에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지 등이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있을 때 개발진흥지구. 마지막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세요. 주거 기능의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무슨 뭐 PC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구장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유해하다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앞에 PC방이나 당구장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적 요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데 이런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얼마 거리라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 정화구역이라고 그러죠.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형태로서 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세분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분되는 내용 글자 그대로 가세요. 자연경관지구. 그 보니까 자연경관 단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수변경관지구.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변경관이라는 단어 보이죠? 시가지경관 단어 보이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찾아서 읽으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뭐 설명은 따로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미관지구입니다.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미관지구인데요. 문화재, 전통,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밑줄 좀 그어보실래요?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에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물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예를 들어 뭐 서울 같으면 대표적으로 남대문 하나밖에 안 되니까 좀 그렇네.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 있죠. 경복궁 하는 것 있죠. 바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역사, 문화, 미관 지구다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미관은 그 위에 있는 두 가지 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최고 고도 지구 보니까 과밀 방지죠. 건물이 계속 높이만 올라가게 되면은 과밀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인구다, 집도, 산업 등이. 바로 그래서 이제 과밀 방지, 그 다음에 최고 한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반대로 최저 고도적으로는 토지 고도 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높이 있게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최저 한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문화자원보존지구입니다.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다음에 뭐예요? 시설 및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시설 및 지역. 자, 여러분들이 지금요 칠판 보실래요? 교재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있었죠. 좀 전에 미관지구에서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근데 보존지구에 문화자원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문화자원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설 및 지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좀 구별해서 이제 기억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시설 및 지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산성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풍납토성이라고 해서 그 백제의 그 보통 출발이 됐던 부분에 그런 토성이 있거나 하는 것들, 그런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데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문화자원 보존지구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도 경주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자원 보존지구 영역이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많이 설정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굉장히 뭐 천년이 넘는 신라의 그런 문화재가 많이 그 지역마다 그대로 현존이 되고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입니다.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 보존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생태계 보존지구네요. 생태계 보존지구 대표는 뭐 철새 도래지라든지 아니면 그 서울 여의도에 있어는 여의도 앞에 보면은 밤섬이라는 섬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의도고 그 다음에 다리가 지나가고 맞은편에 조그만 또 섬이 하나 있죠. 섬이 하나 있는데 밤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언제가 그 영화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혼자 떨어져 가지고 며칠간 뭐 말로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사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때 그 영화 촬영하는데도요, 영화만 촬영하는데도 이 출입 시간을 3일밖에 안 주더라고요. 3일밖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영화 촬영이다 보니까 물론 훼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훼손하는 건 또 다르겠죠.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찍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의 정도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출입 기간을 딱 3일만 주더라고요. 영화를 찍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지켜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 보호지구는 간단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주의할 건 여기 중요시설물 보존지구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하고.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요, 국방상 이렇게 돼 있다. 국방상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설 보호지구 명칭에서 여러분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군사시설 보호지구도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군사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습니다. 자, 다른 법률, 군 관련 법률에서, 군사 관련 법률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상의 시설 보호지구에는 군사시설 보호지구라는 건 없어요. 국토계획법상에서는. 그러면 국토계획법상의 군사시설에 해당은 어디 있냐? 바로 위에 있네. 이게 국방상. 그럼 어디로 가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시설에 관한 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에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설 보호지구에는 군사시설 보호지구라는 건 없다라는 것. 바로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취락은 자연취락과 집단취락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갑니다. 개발진흥지구 보니까 주거개발, 산업개발, 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이 기본 형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본 형식이 있고, 그래서 주거개발, 산업개발, 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기본이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둘 이상이 섞여 나오더라.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있죠? 주거, 산업, 유통, 관광. 이 네 가지 기능 외입니다. 기능 외로서 특정 목적으로 지정되면 그건 뭐가 된다?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별의 틀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이 기본 분류상계고, 그 중에 둘 이상이 섞여 있으면은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네 가지 기능, 외 기능이네요. 외 기능은 특정 목적으로 해서 설정하면 그 뭐가 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용도지구 세분에서 26개 나오는 겁니다. 26개의 용도지구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류 관계 때문에 이제 그 분류 관계 암기를 좀 하시는데, 보게 되면은 글자 따서 많이 하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수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수시 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시락지구도 자자가 있어. 자자가. 개발진흥지구에도 특자도 있고 여기도 특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도 중자가 있고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나? 보존지구에도 중자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공부를 왜 하시냐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 지금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면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정의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정의 목적이. 같은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자자 외웠어. 자자인데 자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이제. 특자라고 외워놨더니만 그게 특정 개발인지 특정 용도인지 생각이 안 나.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객관식은 시험에 써줄 거라고. 써주니까 보고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에 이거 있다 이거 있지 않다가 드러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 그냥 자수시 하지 말고 자연경관, 수병경관, 시가지, 경관 이렇게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럼 어느 누구라도 밑에 쓰여서 나왔을 때 다른 단어가 섞여 있으면 바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러면은 목적이 같이 나오죠. 자연경관, 수병경관, 시가지경관, 지정 목적까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통해서 읽으시라고 가급적이면. 당장 외울 거 아니잖아. 어차피 10월 23일까지 외우면 되는데. 읽으면서 입에 익어버리면은 표현 자체가 입에 익어버리면은 지문이 나왔을 때 서로 다른 것으로는 바로바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지구, 분류, 관계까지 포함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